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Q&A 방송 시작하는 거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조초고요. UFC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자, 3대500 제가 추천하는 글리펌프,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이 좀 부담되시고 그냥 펌핑만 잘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글리펌프 추천드립니다. 글리세롤. 결제 전에 조초 15 치고 추가 디스카운트 받아가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운동 전에 늘려줘야 하는 근육 부위,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기본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할 때 뭐 늘려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중량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심플이 최고입니다. 심플. 운동하기 전에 웜업 잘 해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운동한다. 그러면은 플라이로 좀 풀어주고, 뭐 밴드로 풀든 플라이로 풀든 좀 풀어주고, 그리고 프레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늘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막 스트레칭이나 이런 데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자, 조초씨, 하체 근육통이 있는데 상체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체 근육통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체 근육통이 심해. 그래도 다음날 그냥 운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육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근육통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근육통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쉬는 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체를 끝내고 그리고 다음날 쉬는 날로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 추천드려요. 자, 티바로우시 내외전 많이 가져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운동,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외전이고 외외전이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자극이 가냐 안 가냐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거 알면은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저도 지금 프로 레벨에 와서도 내외전 외외전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그것으로 정확하게 자극이 오고 중량이 올라가고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MA 2달 배운 사람이랑 몸 좋은 헬창 헬스 2년 한 사람이랑 누가 이길까요? 자, 싸움은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니까 등급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MMA라든가 격투기 이런 쪽 배우시는 분들 싸우면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싸우는 거에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라, 웨이트는요 말 그대로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의 장점을 설명해 줄게. 그래서 MMA 배우고 이러면 장점은 뭐냐? 싸웠을 때 질 일이 거의 없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디빌딩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 나가서 시비가 걸리고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남자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싸울 상대 고를 때 만만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육량이 있고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덤벼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배운 거고,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하면서 싸울 일이 굳이 없어진다라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팔씨름 선수랑 그 다음에 보디빌더랑 팔씨름을 하면 팔씨름 선수가 이겨요. 그렇죠? 같은 원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복근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인지 복부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지대요. 유산소를 20분, 30분 병행하고 있는데 유산소를 더 늘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근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체지방을 덜 뺀 거야. 그냥 더 빼셔야 돼요. 그럼 체지방을 더 빼기 위해서는 음식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유산소량을 늘리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해 주셔야지 이제 복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내장 지방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살을 일단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위만 일정 먼저 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면 복근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살이 쪄도 복근은 유지가 돼. 체지방이 15%인데도 복근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체질인 것도 있고 내가 뺐을 때,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등이 안 빠집니다. 대회 하루 전날에 겨우 빠져. 그렇지?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빼고 싶은 부위가 있으면 거기가 빠질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가슴 운동하는데 안쪽에 자극이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가슴 안쪽이 자극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육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에 자극 느끼기가 힘들어. 등이 마찬가지죠. 처음에 등 운동할 때 우리가 자극을 정확히 느끼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 등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되고 나서 당겼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자극을 느끼기가 쉽죠. 가슴 안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슴이 없어. 그럼 그냥 프레스에 집중을 하셔갖고 가슴 사이즈를 올리면 안가슴도 더 가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자극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프레스라든가 내 운동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안가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타입은 어떤 경우냐?
그 가슴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 때 내가 팁을 드리면은 가슴을 밀 때 전 여기다 무게 중심을 두고 요걸로 그대로 밀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덤레스로 하는 이유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어차피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 손바닥, 손날로 이렇게 민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럼 안쪽 가슴까지 저는 자극이 정말 잘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 방법이라든가 템포 조금 만져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즌, 비시즌, 웨이트 플러스 유산소 운동 시간이 똑같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즌에 운동을 하는 거랑 비시즌에 운동을 하는 거랑 둘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투자를 할 때 1시간 동안 내 모든 거를 바치고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운동을 하는 게 제 운동 방식이에요. 비시즌이든 시즌이든. 다른 점이 있다면 시즌 때는 배가 고프죠. 음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 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중량이 많이 떨어져요. 시즌 때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고 비시즌, 시즌 때 정말 차이가 있는 거는 운동이 아니고 식단하고 유산소입니다. 그래서 시즌 때는 당연히 유산소가 더 늘겠죠. 대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산소가 느는 거고 비시즌 같은 경우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유산소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다거나 뭐 걸음을 뭐 8,000보, 10,000보를 채우거나 아니면 유산소를 뭐 15분, 20분 정도씩 추가로 넣어준다던가 요렇게 했을 때 소화가 더 잘 되고 저는 혈당이 100 이상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90에서 유지가 됐던 이번 비시즌이 그 가능했던 이유가 충분한 유산소랑 건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육 많은 분들은 왜 대부분 거기가 작을까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막 이런 말 있죠. 스테로이드를 하면은 거기가 작아져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알맹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알맹이가 줄어드는 거고 거기는 원래 사이즈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사람이 몸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하체가 막 커지기 시작해. 보디빌더들 막 하체 커지고 상체 커지고 몸이 이렇게 큰데 아래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바이셉 컬 하듯이 아래를 갖고 이제 그 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긴장 풀리고 이랬을 때가 아니고 정말 사용했을 때 크기가 진짜 크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보인데 운동 초보인데 부상 관리 어떻게 하나요? 풀업 하다가 어깨가 다쳤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다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웜업을 충분히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약간 좀 운동 방법이 살짝 그 무식한 경우라든가 안 하던 거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많이 다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운동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부상을 당한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물론 뭐 어깨가 조금 아프고 뭐 이런 건 있었죠. 선수 생활하고 이제 이러면서. 근데 나는 메인적인 부분에 부상이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저는 머신 위주라든가 다칠 위험이 적은 운동을 해요. 왜냐면 확률은 그대로거든. 벤치프레스가 됐든 뭐 프리웨이트가 됐든 중량적인 걸 할 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안 다칠 수 있지 당연히. 내가 계속 해왔던 거고 안 다칠 확률도 높지만은 나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머신을 좋아하는 거야. 안전하게 고중량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60kg로 숄더 프레스를 한다. 그럼 제가 60kg로 바로 드는 게 아닙니다. 20kg로 시작을 해서 좀 풀어주고 15개 해주고 30kg 5개 그 다음에 뭐 40kg 5개, 50kg 5개, 그리고 60kg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예를 들면 풀업 운동을 한다. 그러면 웜업으로 뭐가 괜찮겠어요? 여기저기 푸는 것보다는 풀다운으로 좀 풀업을 좀 해주고, 그렇죠? 풀다운으로 조금 가벼운 무게로 웜업을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풀업을 가는 것도 다치지 않는 방법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슴 운동 윗가슴 위주로 50분권 내는데 이럴 때 아랫가슴 3세트 정도 추가해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랫가슴에 운동을 투자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윗가슴에 거의 80% 정도의 70%에다 비중을 두고 뭐 20% 정도는 중간가슴. 그러고 나서 뭐 아랫가슴은 그냥 케이블 같은 거 갖다가 뭐 3세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 여유증이 있는데 고치고 싶어서 밥을 덜 먹으면서 다이어트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네요. 여유증 같은 경우는요. 자, 여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야 돼서 많으신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살이 찌니까는 가슴이 처지는 걸 보고 여유증이라 그러는데 그건 여유증이 아니에요. 여유증이라는 게 젖꼭지를 만졌을 때 거기에 티슈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이 안에 여기 그 동그란 이런 티슈가 있어요. 그게 만져진다. 그럼 그게 여유증인 거예요. 조직 티슈가 발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사이즈가 줄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식단을 이상한 걸 먹고 이러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게 티슈 조직이 혹 커졌던 건데 이제 수분이 좀 덜 잡히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이런 건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몇 기인지 봐야 돼요. 그 여유증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수술을 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이 티슈가 만져진다 그럼 병원 가셔서 수술 받는 게 정답이에요. 그걸 없애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순한 질문입니다. 유산소를 진행한 후에 무산소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본인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웨이트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게 나는 최우선이고 근육을 지키는 게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 퍼포먼스에 모든 걸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는 운동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소를 해버리고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가서 웨이트를 든다.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시간을 좀 떨어놓으면 떨어뜨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조초시 제가 시간이 더 이상 없고 운동 한번 할 때 유산소를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웨이트를 메인에다 두고 그러고 나서 유산소를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 유산소를 할 때 저는 이제 체지방 타는 거를 심박수를 보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125에서 뭐 140 정도가 팻 버닝 존이라 그래요. 여기서 체지방이 막 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심박수 올리기가 힘들어요. 운동하기 전에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웨이트를 끝나고 난 후에는 이미 심박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은 20분에 30분의 유산소를 해도 더 태웁니다, 칼로리를.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심박수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웨이트를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시간이 많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의 근손상을 원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거리를 두면 좋아요. 웨이트를 일찍 하고 유산소를 늦게 한다던가, 유산소를 아침에 일찍 하고 웨이트를 좀 늦게 한다던가. 자, 조초씨, 종목에 세트 수가 많을수록 몸이 좋아지나요? 종목의 세트 수가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잘하게 되면서 몸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각 부위당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한번 읽혀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맞는 운동들이 있어. 조초씨, 저는 머신을 하면서 중량이 발달하기가 너무 좋고 자극이 너무 잘와요. 그럼 이제 이 머신을 마스터를 해놓고 오히려 볼륨, 정크 볼륨을 줄인 상태에서, 그리고 탑세트라든가 점진적 과부하가 적용이 되는 워킹 세트를 하더라도 점진적 과부하가 적용되는 그 루틴을 하면서 자세가 발달이 되고 이러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조건 볼륨만 많아서 좋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하체가 좋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일반 분들보다. 하지만 보디빌딩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하체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볼륨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볼륨이 정답이었으면 저도 그냥 등 운동할 때 로우로 저중량으로 뭐 몇백 세트씩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오히려 회복도 안 되고 유산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중량으로 발전되는 운동을 하셔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자, 68kg에 체지방 6.8이고 골격근량 40이면 어떤가 해서 저는 그 수치를 갖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몸에 자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인바디든 뭐든 간에 그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골격근량 몇이다. 이거를 수치를 내가 보여줘야 하고 그걸 확인받아야 되는 거면은 그냥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서도 몸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인바디 수치 몇이야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수치해 두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의 몸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몸이 좋고 내가 나를 봤을 때 행복하면 된 거야. 이거 어차피 상대적인 운동이 비교적인 운동인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보디빌딩 한번 빠지게 되면은 절대 내 몸이 좋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상대방하고 비교하게 되고 소셜미디어 가서 나보다 좋은 사람 거랑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재미와 행복을 앗아갑니다. 근데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수치를 보고 아,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또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수치 비교고 아, 내가 이만큼 좋아졌네 라고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내 몸의 수치를 매기지 말라는 게 저의 조언이에요. 자, 조초씨, 운태기가 점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는 것도 강박증이 생겨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옛날엔 그랬거든요. 아니 왜 운동에 운태기가 오고 식단하게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그랬었어요. 왜냐? 나는 프로카드에 목숨을 걸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각자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강박증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했다. 그럼 다른 거를 알아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웨이트라는 게 식단을 100% 지키고 그 다음에 선수처럼 웨이트를 하지 않아도 웬만큼 좋은 몸으로 지내면서 인생 살 거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조초 씨 저는 IFBB 프로가 되고 싶고 올림피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사회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못해요. 포기를 해야죠. 그런 행복이라든가 이런 건 다 포기를 하고 식단에 100% 지키고 운동 루틴에 100% 지키고 내 인생의 모든 게 보디빌딩에 올인을 했을 때 프로카드를 딸까 말까 거고 올림피아 갈까 말까 거고 그렇죠? 요런 거죠. 근데 하지만 조초씨 저는 그냥 건강하게 웨이트를 하고 뭐 내추럴로서 몸 좀 좋게 유지하면서 여름 땐 잠깐 커팅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정서에 훨씬 더 좋고요. 선수 생활 저는 제가 좋아해서 하고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강박증 받고 막 하기 싫고 이러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 찾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난 이거 이런 건 어느 정도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식단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웨이트 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나는 하루하루가 설레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가기 싫을 때 있지 가끔. 오늘 하체 하네. 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월요일 날에 가슴 운동하러 간다 막 설레. 와 진짜. 그리고 저는 식단하면서 옛날에는 뭐 당연히 투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루에 5끼 먹을 수 있다? 이거 복 받은 거거든. 내가 식단을 한다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대회를 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하는 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강박증을 받으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분 말대로 운태기가 오면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쉬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든가 가족하고 여행을 간다든가 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고 좀 살 거 살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트별로 쉬는 시간 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흡인지 운동 부위의 힘이 이제 돌아왔다고 느껴야 하는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는 시간 타이밍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거든.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심박수를 봅니다. 운동할 때 애플워치가 될 수 있고 핏빗이 될 수 있고 피트니스 워치 싼 거 10,000원, 20,000원짜리도 많습니다. 심박수 잴 수 있는 거. 그런 거 차고 이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심박수를 딱 봐요. 그래서 한번 110 정도 내려갔다. 보통 운동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탑세트 마치고 나면 거의 140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하체 같은 건 150 올라갈 때가 있어 막. 근데 이제 그런 거를 110 정도까지 낮춰놓고 숨을 좀 고른 상태에서 그리고 다음 세트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이 쉬는 시간 세트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내 몸에서 알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쉬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중량 프레스를 한다든가 고중량 스쿼트를 해요. 그래서 뭐 마지막 탑 세트를 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쉽니다. 탑 세트 하고 나서 막 3분, 5분 쉴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쉬는 거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동하면서 그 쉬는 시간 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나는 솔직히 그 운동의 그 재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박증 생기기 딱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 쉬는 시간을 잰다는 게 그냥 심박수를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음 세트 할 때 중량을 요 정도 하면은 요 정도 쉬면은 더 많은 중량을 조금 칠 수 있겠다. 요 정도 때 시작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형님 보디빌딩 하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많아야 선수 가능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법을 본인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디빌딩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집안이 진짜 잘 살고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 사는데 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찾아야든지 바디빌딩이라는 그 열정을 내가 찾아서 올인을 해. 이러면 인생 편하죠. 그냥 운동 편하게 하면서 집도 잘 살고 내가 뭐 돈 걱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열정, 내 목표, 내 꿈에 집중 100%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조초야, 너가 보디빌딩 하고 이러는 거 우리는 지지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면에서는 너가 남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너가 성인이 아니냐라고 전 통보를 받고 그래서 일단 저는 서빙을 했어요. 음식점에서 2달 동안 서빙하고 이러다가 PT를 하게 되고 PT하고 유튜브에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보디빌딩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정말 뭘 하나 하고 싶잖아. 보디빌딩이면 보디빌딩, 춤이면 춤. 여러분이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그게 제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나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과가 현실적으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꾸잖아. 나는 올림피아 가고 싶다. 이런 꿈을 꾸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올림피아 못 가요. 그러니까 올림피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못 가는 반면에 내 자신의 리밋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둬버리면 거기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보디빌딩 못 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열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보디빌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요. 주변에 어려운데 보디빌딩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저는 몇 분 봤어요. 물론 잘 사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디빌딩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걸 하면은 방법은 항상 찾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촌 씨, 부모님의 국제 결혼 반대 없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반대 안 했고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셨을 때 그 집안의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 결혼했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 자식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자. 우리 봐라, 사랑해갖고 결혼해서 잘 풀리지 않았냐? 이제 저는 그 바이브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시에라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나도 좀 놀랐지.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은 했어요. 옛날에 너는 그래도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은 해줬어. 내가 그 유학생활 하고 막 이러면서 외국인 여자친구 만나고 막 이제 이러니까 미국 여자친구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시에라랑 잘 만나고 저 행복한 걸 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도 올리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행복한 걸 보고 집에 자식이 저는 미국에서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막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해먹고 걸릴 때도 많았고 보디빌딩 하기 전에는 맨날 이상한 거 시켜 먹었죠. 아니면 이제 여동생하고 살 때는 여동생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니까는 허락을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조건을 걸고 하면은 항상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이 많아서 뭐 결혼을 한다. 나는 그렇게 해갖고 행복한 사람 본 적 없고 그러고 나서 내가 뭐 보디빌딩을 뭐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 치고 또 돈을 잘 벌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겪은 건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갖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부부싸움하고 다툴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나는 정말 여자 잘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라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통장 잔고에 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보디빌딩 쫓던 놈이 프로카드 따고 이게 다 와이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이러면은 그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퀸이라 그러잖아. 여왕이 필요한 거야. 내가 왕처럼 살고 싶지 그럼 여왕이 필요한 거야. 그런 여자를 찾는다는 게 솔직히 복 받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응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건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가 안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항상 남들 말 들어갖고 이 틀 안에서 항상 크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 이렇게 해갖고 4년제 가서 뭐 대기업 취직하고 그런데도 행복한 삶 저는 본 적 없어요. 내 친구 중에서도 대기업 취직하고 돈도 뭐 월 뭐 3, 400 벌고 이러는데도 서울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인생 재밌게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걸 하세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 선수가 되면은 혜택이 있나요? 자, 혜택은 없어요. 이거를 내 자기 나름 하기 그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엔 프로 카드가 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헬스장 가고 그러면은 프로가 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를 사용해서 뭐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걸 사용해서 내 헬스장을 오픈을 한다던가 소셜 미디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지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거지. 프로 카드 딸랑 하나 있다 그래서 돈 못 벌어요. 돈을 내죠. 매년마다. 자, 프로 카드 리뉴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매년 35만 원씩 내야 돼. IFBB 프로한테 35만 원 카드 주세요. 감사합니다. 월급 이런 거 없습니다. 내 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소셜미디어가 없다. 근데 내가 프로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돈을 버는 게 이 프로카드라든가 대회 뛰면서 버는 게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스폰서 들어오고 거기서 조회수가 높아져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모여서 내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프로카드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그 자신감이에요. 나 프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네가 뭔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에 관한 조언을 줘? 이랬을 때 나 프로잖아. 너 프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주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프로카드 응용을 되게 잘해서 유튜브도 잘 된 것 같고요. 자, 금전적으로 미국 사는데 지장 없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물론 와이프가 도움을 주긴 주는데 제가 주로 집에 저 혼자서 주 수입원이에요. 제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졌을 때 중산층 가족이 이제 2명이서 맞벌이를 했을 때 버는 돈을 저 혼자 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쓸 거 쓰고 어느 정도 남고 이걸로 재테크하고 저는 주식에서 좀 대박이 나갔고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우리 사는 집을 사려는 게 아니고 투자적으로 해갖고 이제 집을 사갖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 섹션 8이라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갖고 그 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을 렌트를 해주면 내 월세에서 원래 월세가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30, 14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이런 쪽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면서. 자, 랩풀다운 할 때 뭔가 너무 뒤로 누우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할 때 뒤로 많이 누워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어깨 후면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 너무 많이 기댔을 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기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라는 게 내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랩풀다운 할 때 팔꿈치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견갑 이렇게 하는 자세가 물론 자극은 제일 잘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뭐 아놀드 슈와츠네거 랩풀다운 하는 거 봤어요? 뒤로 이빠이 놓은 다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중량을 이빠이 높여서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몸이 좋아갖고 운동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개선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본인이 그랬을 때 등에 자극이 잘 오고 운동이 재밌으면은 그렇게 하세요. 미국 몇 년 사신 건가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2012년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약 12년 넘게 살았다고 봐주시면 돼요. 헤딩아, 오케이, see you, baby. Bye. 안녕. Jamie, hanging out with Jamie? 응. Okay, have fun, baby. Just let me know when you're done, yeah? Okay. We'll have fun. Okay. Love you. I want to be part of the live too. Okay. 자, 시에라가 라이브 끼고 싶다고 하니까 껴서 할까? 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꿈이 보디빌딩 선수였고 미국에 사는 거였는데 집안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는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정말 내 꿈을 쫓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면은 그만한 대가가 난 항상 돌아온다라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응원할게요. See you, baby. 자, 체지방 16%에 중량도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냥 바로 쫙 빼버리는 게 현명하겠죠? 더 찌워서 무게 증량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벌크업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기가 힘든데, 자, 이럴 때가 있다. 이제 음식을 내가 많이 먹었는데 펌핑이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중량이 늘지 않고, 그냥 막 살이 계속 덮이는 느낌만 들어. 그럼 그땐 빼주셔야 돼요. 저는 보통 벌크업을 할 때 10에서 15% 정도를 두고 하는 게 좋고, 물론 뭐 체지방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없지만 내가 운동하는데 상승이 되지 않고 운동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몸도 좀 무거워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커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량을 무식하게. 그래서 나는 벌크업을 무조건 중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야. 조초씨, 저는 90kg까지, 저 60kg인데 80kg까지 벌크업 할게요. 20kg를 올린다는 거는 근육량을 20kg 못 올려요, 그렇게. 1년에 많이 올려봤자 프로 선수들이 약물 꽂고 올릴 수 있는 최대 근육량이 5kg가 될까 말까요? 최대 유전자가. 1년 동안 밥만 먹고 운동만 해갖고 하루에 잠 8시간 자면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다 맞고 해갖고 1년 동안 내가 정말 키울 수 있는 그 근육량, 순수 근육량이 5kg가 나왔다. 그럼 사람들 박수 칩니다. 와, 유전 진짜 좋다. 근데 일반인이 벌크업을 뭐 10kg, 20kg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만 들지 빼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복근을 유지하면서 린하게 벌크업을 하라는 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씩 잡으세요. 한 달이면 4kg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5달, 6달 벌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5달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3달만 해도 12kg이기 때문에, 그렇죠? 4kg, 일주일에 한 1kg씩 잡아봐. 그럼 4kg란 말이야, 한 달에. 그리고 또 커팅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려요. 자,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면은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라는 말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똑같이 하는 말인데, 그걸 쫓는 용기를 가지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기를 언제 느꼈냐면은 프로카드를 땄을 때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 내가 막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난 여기 정말 목숨을 건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목요일 날에 나가서 애들하고 술 먹고 있고 클럽 가서 놀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 싱글이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왜 프로카드를 못 딸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약은 더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선 전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정말 마지막 그 프로대회 준비했을 때 프로카드 따려고 내 모든 걸 걸고 내 정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고, 뭐 내가 짧은 시간 내에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프로카드를 땄어. 따보고 나니까 내가 느낀 게, 오씨, 내가 이거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에다가 그냥 목숨만 걸면 다 되는구나 라고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는 사업이 점점 커요. 성장해요. 내 하는 사업들이. 그다음 내가 받는 스폰서 금액들도 점점 내 몸값이 올라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막 음식점에서 서빙 해보고 애들하고 나가서 술 먹고 막 이런 것도 다 겪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지나 보니까는 아 정말 진짜구나. 그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난 그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뭔지 알지? 성공한 사람들 맨날 하는 게 야 씨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고 뭐 최선 다하면 막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뭐 비밀이 뭔데 막 이랬거든.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그거예요. 그렇게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겪어보고 느꼈다라는 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정이 좀 세. 뭔지 알아? 이게 파이팅이 넘치고 열정이 세고 이 인생에 대한 그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왜 화가 났지? 왜 저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파이팅이 넘쳐서 그래요. 일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일들을. 유튜브도 파이팅 넘치게 하고 남들 일주일에 뭐 하나 올릴까 말까 하는데 혼자서 3개씩 올려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런 그 눈동자 보여요? 지금 불타는 거 이글이글 하는 거. 인스타그램 하루에 4개 올리고 유튜브 3개씩 올리고 일주일에. 자 저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그래서 화가 나 보일 수 있어요. 자 조초씨 프리벤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벤치에 투자하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렝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지 알지? 저는요 난 힘센 게 중요하고 벤치 몇 드냐가 중요한 사람은 그럼 벤치 해야죠. 그게 본인의 그 목표인데. 근데 나는 보여지는 게 전부인 거야. 나는 보디빌딩 대회에 올라가서 입상하고 선수 생활 잘하고 이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벤치 말고도 인클라인 머신 프레스라든가 이런 더 좋은 운동들이 많아요. 시간 소모가 덜 되고 부상 위험이 훨씬 낮고. 그러면 나는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왜 굳이 바벨 벤치 프레스에다 투자를 할까? 저는 그 말입니다. 바벨 프레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벤치 프레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죠. 벤치 프레스를 꼭 해야 가슴이 커진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벤치 프레스 안 하고도 나 안 한 지 3년 4년 됐어요 지금. 선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운동하다가 가슴 부상당하신 분들, 팩테일 당하시는 분들 10중 8구가 어디다? 벤치프레스예요. 벤치프레스에서 부상당해서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뭐지? 그러니까 이게 위험 감수가 크면서 저한테 굳이 그 돌아오는 게 ROI가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벤치프레스를 안 해요. 자, 조초씨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꿀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정말 드리면은 그냥 솔직한 본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처음에 유튜브 시작을 할 때 내 막 캐릭터를 막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이미지로 밀고 싶고. 예를 들면은 내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 성격이 세요. 그러니까 의견이 굉장히 세고 뭐 정치적 성향이면 성향, 내 성향 자체가 세단 말이야. 근데 워낙에 이렇게 세니까 내가 말 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 새끼 원래 조초해서 그래. 쟤 원래 저래.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본인이 막 이미지를 막 만들어. 뭔지 알지? 막. 그러니까 안착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내 주시면 되는 거야. 이 나만의 장점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본인이 성격이 좀 조용해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막 말을 막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조용한 성격으로 유튜브 해주시면 돼요. 내 있는 그대로. 왜냐면 나도 내가 막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를 볼 때 저 같은 사람들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머리 아파. 근데 이제 나는 조근조근하게 말해주고 좀 조용하고 약간 성격도 이보다는 나는 아이들이 더 잘 맞아. 뭔지 알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내 자신이 되고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거를 매주마다 꾸준히 올리면은 저는 유튜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본인을 처음에는 당연히 조회수가 바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뭐 10 나오고 조회수 10 나오고 100 나오고 그러다 1000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알고리즘이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내보내게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조초를 나를 내 자신을 팔로우하고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나는 진짜 100만 명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이렇게 팔로우가 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 저도 유튜브 막 이렇게 커지고 이러는데 한 1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는 그때 한 2만 3만 찍고 그 뒤로부터 3만에서 6만 찍고 3만에서 6만 찍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1만 찍는데 1년 걸렸는데 3만에서 6만 찍는 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해주시면 돼. 내 자신으로서. 자, 근신경계 많이 발달하려면 팁이 있나요? 자,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운동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자,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근신경계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자,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 선수 준비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신경계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근신경계 얘기하면서 운동 얘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웨이트 드시면 돼요. 가서 중량 상승하고 무게 들고 식단 하루에 4끼 5끼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 충분히 공급해주고 하루에 수면 6시간 8시간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근신경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나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보디빌딩 선수 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고 근육 잘 키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본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근신경계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점진적 과부하되는 운동 하루에 1시간 빡세게 하고 주 5회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근육은 커지고 그런 근신경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너무 막 깊숙이 들어가. 그러니까 종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종교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한 구절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래, 이단. 얘네들은 여기에만 꽂혀갖고 요거에만 목숨을 거는 거야. 왜냐면 그 밖에는 어떻게 할 거야? 안 지킬 거야? 이거 하나만 목숨 걸고 살 거야? 보디빌딩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항상 너무 이단적인 거에 많이 들어가. 근데 이런 보디빌딩은 마법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특별한 게 없어. 진짜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들고 잘 살고 누가 인내심이 더 깊고 누가 이걸 더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요겁니다.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헬린이는 일주일 기준으로 운동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헬린이라고 내가 가정을 할게. 내가 만약에 시간을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간단한 운동을 택할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간단한 운동.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처음에 힘들 수 있어. 내가 운동 고르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라든가 운동 선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운동하면서 아 내가 몸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운동 루틴을 해봐. 오케이? 3분할이든 5분할이든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다가 어차피 1년, 2년 운동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루틴이 이제 생길 거야. 근데 본인이 1, 2년 운동했는데 맞는 운동 루틴이 없다.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루틴 찾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1년 처음에 운동할 때는 내가 여기서 최단 시간 안에 근육을 이게 아니고 맞는 운동을 찾아보면서 운동 가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 5회 가는 거 하고 내가 근데 추천을 드리자면 그렇죠? 5분할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부위 한 번만 신경 쓰면 되고 가슴 운동한다? 그럼 4가지, 5가지 운동 잡아갖고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 운동들을 마스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깨도 마찬가지야. 프레스 한두 개 하고 레이즈 전면 하나, 측면 하나, 후면 하나 하고 마무리하고 1시간 내로 운동을 끝낼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거를 각 부위 한 번씩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조초영한테 질문하면 5분 동안 답변해줘. 말 겁나 많음. 좋으면서 가끔 언제 끝날지 생각 들어요. 제가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죠.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알죠? 열정을 쏟는 거. 근데 이제 이미 결과를 말했는데 이 미친놈이 한 번만 말해도 될 거라 3번 말해.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가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라더들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열정이 많아. 나 모든 걸, 그러니까 나는 그랬죠. 내가 하는 거, 모두가 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게 지나칠 때가 있어. 그치? 아까 저분도 그러잖아. 왜 화났어요? 이러는데, 아, 화난 게, 브라더, 내가 화난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이게 파이팅이 넘쳐서 그래, 항상. 데드리프트를 암풀다운에 비유해서 등 운동이 된다고 말하던데 저는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등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데드리프트는요. 그 하체부터 방댕이에다가 허리에서부터 등 상부까지 전부 다예요. 이 데드리프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벤치프레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운동들이 많아. 데드를 하느니 내가 등을 위해서 하는 거면 렉풀을 하겠죠. 왜냐하면 하체에서 끌어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힘이 소모가 많이 크고 거기서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쪽에 이미 자극이 들어가는 거야. 그건 난 하체할 때 차라리 한다던가. 데드리프트를 할 거면 난 차라리 하체할 때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등을 위주로 타겟을 한다. 그럼 저는 렉풀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자, 전완근 운동 따로 해주시나요? 자, 저는요 전완근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완근 운동 따로 안 해요. 등 운동할 때 로우라든가 풀다운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완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딱히 시간 투자를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안 해서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완근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하고도 그냥 몸이 전완근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항상 그래요. 운동하면서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등 운동만 할 때가 아니고 가슴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전완근에 이 악력의 힘이 가요. 이 전완근은 우리가 상체할 때마다 항상 운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는 굳이 추가로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전완근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조초 씨 키가 몇인가요? 저는 제 키가 이제 170은 9라고요. 169예요. 근데 이제 반올림을 하죠. 169인데 그냥 1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지? 170이라고 해줘. 자, 170이에요. 자, 운동하고 근육이 안 늘어요. 아나바 10g 100정 11만 원에 팔던데 좀 먹으면 나을까요? 자, 식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운동하고 근육이 안 느시는 분들 보면은 그 안 느는 이유가 있어. 나는 10중 8구거든. 이분들은 약을 써도 안 늘더라고. 그래서 전 많이 봐요, 주변에서. 조초 씨, 저는 이제 스택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근육이 안 좋아져요? 제 약은 가짜인가요? 제가 잘못 산 건가요? 막 이래.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운동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가갖고 설렁설렁거리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로 내 한계의 끝까지 운동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보면 난 식단이라도 좀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식단도 안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리고 왜 근육이 안 좋아지냐고 투덜투덜 대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봐봐. 식단은 운동하니까 배고파져서 막 먹으면서, 그죠?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그러면서 그거 하기를 전에 아나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약간 모든 게 다 이게 아다리가 맞아져야 돼요. 자, 약을 써서 몸이 좋아진다 사실이에요. 진짜야. 쓰면 좋아져.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 나는 아마 써도 안 좋아져 이런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약을 쓰면 그 돌아오는 그 좋아지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단 작아. 왜냐면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왜냐? 식단이 안 맞고 운동 제대로 못 해. 그러니까 약을 쓰니까 이제 근육량은 늘어요.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내가 원하고 이쁜 몸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서 몸 좋고 정말 이러신 분들 다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전부 다 톱니바퀴가 돌아가야지 몸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헬리니입니다. 초보 가슴 운동 추천해 주세요. 자, 초보랑 중급자랑 상급자 이런 거 없어요. 웨이트에 헬스는. 나는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고 좀 내가 안 좋은 건 뭐냐면 초보자니까 머신 위주로 해. 초보자니까 저거 위주로 해야 돼. 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고 중량 차이예요. 미국 애들이 왜 몸이 좋은 줄 알아? 이런 그 리밋을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초보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상급자랑 똑같이 운동하면 돼요. 중량만 낮추는 거고 처음 가서 벤치프레스 해도 괜찮아요. 처음 가서 머신프레스 해도 괜찮고 그냥 내 그 루틴을 다른 내가 잘하는 선수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기본에 충실하면서 중량만 천천히 발전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몸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라 그래서 그걸 나누지 말라는 거지. 뭐 초보자는 2분할, 뭐 초보자는 5분할, 내추럴은 몇 분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폐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자폐증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폐가 나는 진화가 좀 빨리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부터 집에서 컴퓨터하고 여기선 지금 다 가정 업무 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가. 재택근무야, 재택근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내 인생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자폐 중에서 스펙트럼이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 정말 심한 자폐증이 있고 아니면 심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자폐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자폐증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천재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리밋을 줘요. 너는 자폐니까는 이거를 못해. 너는 이거 못해 이러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없죠. 그냥 사회생활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공감을 못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공감은 잘 못하고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건 못하지만은 내 할 일 잘하고 일반인들보다 발달된 게 엄청 많아요. 왜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다. 그럼 장애인이라고 기준을 둬버리고 얘는 이거 못해라고 하고 아예 사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지를 않아요. 부모님들도 과잉보호를 하고. 그치? 나는 그런 거라고 같다고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초보자라 그러면 울타리 해주고 여기를 못 넘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이걸 넘어야지 내가 경험을 하고 중량이 늘리고 나는 그렇게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초보자여서 이런 거 저런 거 없고 리밋을 두지 말자요. 똑같이 하세요. 그냥 올림피아 선수같이 운동하라는 거야. 중량만 다른 거지. 수행 능력하고. 한국 피트니스는 너무 정형화돼 있어요. 공식 마냥 딱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1000가지예요. 근데 기본은 뭐다?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살 빼려면 무조건 뭐 키토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많은데 내가 항상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혼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결정을 남 말 듣고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그 결정을 본인이 내릴 줄 알아야 몸도 좋아지고 나는 인생의 모든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야 너는 저것밖에 안 돼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듣고 아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궁금한 점, 세트 수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세트 수를 안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조초 탑 세트를 쳐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세트를 한 개, 두 개 셉니다. 그러니까 워킹 세트라든가 탑 세트를 세는 거지. 웜업 세트 안 센다고. 그러니까 뭐 몇 세트를 해야 돼요? 나도 몰라요. 그럼 몇 세트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본인이 운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가서 정말 고중량, 정말 최선 다하면서 운동을 하는 세트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케이블에서 5파운드, 10파운드 되고 깔짝깔짝거리는 것도 세트로 치는지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트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 중량을 들고 정말 빡세게 하나 했다. 그게 한 세트라고 칩시다. 그럼 저는 각 부위당 그렇게 해서 4개에서 많게는 6세트예요. 나머지는 안 세. 왜냐? 웜업 세트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4세트, 6세트라고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래요. 조초 씨 어떻게 운동을 4세트, 6세트밖에 안 해요? 그 과정을 안 보지. 내 웜업 세트를 안 보지. 왜냐면 저분들은 웜업 세트를 세는 거고.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모는 몇 세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세트를 하고 얼마큼 하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세트를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저는 뭐 20세트 하는데요. 이제 이러는데 그 20세트가 의미가 없는 정크 볼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수 얼마큼 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종목당 내가 중량이 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볼륨을 좀 줄이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천적으로 등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약점 부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 좋으면 그 안 좋은데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자격 위주로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등은 중량이야. 등은 무조건 중량이고 고중량 안 치면 등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백날 템포로 하나 둘 셋 넷 열 외치면서 해봤자 나는 등 못 큰다 생각한다고. 내 주변에서 등 좋은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잖아요. 다 고중량 쳐요. 등으로 짱 먹는 애들 다 고중량 쳐. 다 고중량 쳐. 자,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휴식 시간 심박수 쇼츠 영상 보고 질문 드려요. 스트렝스 위주 운동으로 중풀, 중딥 하는데 심박수가 그닥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90 후반, 115 이 정도로 유지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쉬는 그 시간을 정해서 쉬는 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심박수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면 내가 봤을 때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정말 운동 빡세게 하고 이러면은 웨이트 하면서 심박수 110, 120은 넘어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트 끝나면은 110, 120 찍어야 돼.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는 중량이 너무 가볍다라던가 운동을 너무 설렁설렁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이걸 많이 보거든. 심박수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보통 나랑 비슷하게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박수가 다 110, 120은 넘어가요. 웨이트를 하는 도중 내에서. 자, 지금 이제 세트 말고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냥 짧고 굵게 정리를 할게요. 자, 쉬는 시간 얼마큼 쉬면 돼요? 본인이 쉬고 나서 다음 운동 넘어갈 수 있다까지 쉬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시간 해놓고 막 30초, 40초 정해놓고 쉬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그날마다 어차피 달라요. 사람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대강 어느 정도 쉬고 나서 오케이, 내가 좀 쉬고 다음 운동 이거 내 밀 수 있겠다라는 걸 내가 안다고. 뭔지 알지?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내가 고중량으로 10개를 쳤어. 같은 중량으로. 그리고 한 세트 똑같이 같은 중량으로 간다. 그럼 10개 똑같이 못 쳐요. 그게 정상인 거야. 8개, 7개로 떨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목숨 걸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보디빌딩은 뭐다? 휴식 시간 몇 분 이게 아니고 기본이에요. 자, 잘 먹고 잘 싸고 운동 잘하고 이거 끝입니다. 보디빌딩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어렵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쉬는 시간 굳이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어. 그치? 심박수 보면서 이제 운동해 주시면 되는 거고 프레스라든가 고중량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내가 케이블이라든가 빨리빨리 운동하는 건 뭐 1분 내로 쉬셔도 되는 거고 운동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거 이런 걸로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운동 전 부스터를 먹으면 멀미 증상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운동 전 부스터 섭취를 안 하고 운동 수행을 했을 때 멀미 증상 및 구토 증상이 없습니다. 부스터가 몸에 안 맞는 걸까요? 자, 내가 무엇을 먹고 구토가 난다?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스터가 하는 역할을 알려줄게.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마케팅이란, 우리는 지금 이 마케팅의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부스터 먹고 운동하니까 막 근육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부스터를 먹나? 집에서 그냥 크레아틴이랑 그 다음에 뭐 펌핑 좀 되는 글리세롤 이런 걸 좀 먹고 커피로 카페인을 보충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인 몸에서 안 맞는다고 구역질이 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세다고.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몸 어차피 안 커져. 저는 프로 선수고 올림피아 준비하는 선수인데 부스터 같은 거 안 먹어요. 왜냐? 나는 내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각성제라든가 이런 걸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는 딱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가요. 자,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게 뭐다? 글리세롤. 글리세롤. 나는 글리세롤 펌핑 좋아. 카페인 없고. 그러고 나서 크레아틴을 운동 끝나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카페인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 잠을 더 자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침에 그냥 커피 좀 먹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했을 때 부스터가 있어야 운동 중량을 잘 치고,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스터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 내가 가끔씩 이렇게 한 스쿱 두 스쿱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거부하는 거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 후면 어깨 꿀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후면 어깨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개인적인 거야. 꼭 해야 되는 운동은 없지만, 나는 어깨 운동할 때 리버스 팩덱에서 그냥 머신에서 후면의 중량을 계속 점점 올라가는 그 중량 위주의 운동을 하니까 어깨 후면이 많이 저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후면이 뭐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후면 어깨 괜찮죠? 저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량이 계속 발전되고, 대부분 이제 어깨 후면 할 때 자극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나는 중량을 안전하게 자극을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리버스 팩덱 괜찮고요. 페이스풀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페이스풀을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해요. 서서 하면은 이 밸런스 잡고 뭐 하느라 중량도 제대로 못 치고 자극이 빠져, 따로 이상한 대로. 그냥 앉아갖고 페이스풀 하면은 자극 잘 먹고 괜찮아요. 스테로이드 신톨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신톨은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내추럴은 아니지만 신톨 이런 거는, 그래서 또 되게 그런다. 뭐 조초 씨 뭐 보디빌더들이 신톨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요. 그러는데 저는 주변에서 잘 나가는 보디빌더들 중에서 신톨 쓰는 사람 거의 많이 본 적 없어요. 약물도 마찬가지고, 보디빌딩으로 성공하고 오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 범스티드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 약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좀 놀랍지 않냐? 보통 우리가 막 약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럼통처럼 집어 넣어야지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 범스티드도 그렇고 이제 약을 많이 쓰는 애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한테 맞는 거에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건강 해치지 않게끔 쓰는 양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식단, 운동이에요. 그리고 휴식이고,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고 거기다 플러스로 유전이죠.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큰 건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 한국에도 괴물이 많은데 미국에서 운동하다 보면 인종별 타고난 유전 재능이 이건 뭔가 노력으로 못 따라가겠다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멘탈 케어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할게. 나는 인종적으로 해갖고 막 유전의 차이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회를 많이 뛰었지만은, 물론 흑인 애들 몸 좋은 애들도 많고 백인도 몸 좋은 애들 많고 여기 동양 애들도 몸 좋은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봤을 때 개인적인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야? 나는 밸런스적인 게 장점이야. 그럼 내가 운동 이 대회에 나갔어. 그럼 이제 나보다 덩치 큰 애들을 비벼야 돼. 그럼 내가 뭘로 잡아야겠어? 사이즈로 잡는 게 아니고 컨디셔닝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나만의 무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몸을 가져 나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걸 갖고 나가는 거지. 인종적인 차이 이런 거 솔직히 못 느끼고요. 동양인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특히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보면은 동양인만큼 허리가 얇은 친구들이 없고, 거기다 하체, 상체 비율 좋은 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회를 많이 안 뛰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날고기는 선수들도 미국에서 대회 뛰고 해갖고 얼굴 알리고 이제 이러면은 잘 나갑니다. 올림피아 대회도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박재훈 선수를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내가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박재훈 선수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심사위원 얼굴을 비추고 미국 대회를 몇 번씩 뛰어줘야지 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동자를 찍어야죠.
암만 동양 대회에서 날려다니면 뭐 할 거예요? 유럽이라든가 뭐 동양 대회에서 1등 한다 그래도 어차피 올림피아는 미국에서 열리고 미국 심사위원이 앉아서 심사를 보죠. 근데 이 미국 심사위원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동양 어느 대회에서 1등 했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물론 몸 좋은 사람들이 이기는 건 사실인데 이 퍼스 콜아웃에 들려면은 첫 번째 라인업에 들려면은 어느 정도 눈도장을 띄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차피 프로 대회 이겨서 30명이 나와. 30명, 40명이 날고 기는 애들끼리 붙여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 띄어야지.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대회에서 휩쓸고 다녀야죠. 그런 애들이 올림피아에 가서도 성적이 좋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인종적인 그런 건 못 느껴, 솔직히. 물론 뭐 흑인 친구들, 몸 좋은 친구들도 많고 타고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 타고난 친구들은 동양 사람들에도 있고 한국 그 뭐라 그러냐 미국 애들 중에서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종적인 거 저는 이렇게 한 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자. 근육이 너무 빨리 지쳐요. 2세트까지만 해도 안 들리고 한 세트 할 때는 딱 자극 좋은 정도의 중량인데 중량을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나약한 걸까요? 그 운동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나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약한 게 아니고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 그랬습니다. 뭐 한 세트, 2세트 했는데 다 털려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다음 주 가서 더 하시면 돼요. 뭔지 알아? 계속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뭐 중량도 낮추지 마. 그냥 해. 털려도 괜찮아. 털리면 더 좋은 거지. 남들 1시간 운동해서 털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운동한 지 얼마 안 되고 근육량이 좀 적다 보니까 뭐 10분, 20분 만에 다 털렸어. 그럼 다른 운동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등을 못 하겠네? 그럼 가슴도 좀 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등하고 어깨 후면을 좀 넣어주고 이두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그냥 집 오면 돼. 30분, 40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 회복되고 그러면은 5분 더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본인이 나약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랬고 우리 다 겪었던 거야. 처음 운동 갔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브로들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뭐 벤치 빈바에 깔려보기도 하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그런 걸 겪잖아. 그렇지? 나약한 거 아니야. 자, 헬리니아라 데드를 하고 싶은데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허리가 안 펴지고 다리도 안 펴져서 자세가 안 나오는데 유연성을 키우는 법만 말고는 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몸무게 150kg, 200kg 하고 데드리프트 하는 애들 봤거든요. 유연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데드리프트 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데드리프트를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이 유연성 막 이런 거에다가 이제 연관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연성 이런 거는 본인이 데드리프트 뭐 200kg, 300kg 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려야 돼. 그때 이제 유연성 좋은 운동을 해서 이 조금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면 말이 되는데 처음 일반 분들 헬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안 좋아서 데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데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를. 그럼 데드리프트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지 가서 배우면은 데드 늡니다. 유연성이 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200kg인 제 근육이 아니고 살로 200kg인 친구들 데드리프트 잘해요. 미국에서 많이 봐 그런 친구들. 데드리프트 합니다. 그렇게 덩치가 크고 유연성이 안 좋은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등 상부 쪽 키우기 좋은 운동. 등 상부는 저는 티바로우, 뭐 바벨로우 이런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로우 위주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오늘 이제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초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너무 고마웠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필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는 목소리도 크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겪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야. 나처럼 그러지 말라고. 나 자신한테 리밋 두지 말고 내가 유연성이 안 좋아서 못해. 유연성이 못하 그게 아니야. 대부분은. 뭔지 알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했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돌아왔던 길을 여러분들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지 마라. 주 5회 그냥 한 번 빡세게 하라 이러는 것들이 내가 답답해서 그래. 돌아가지 말으시라고. 인내심이 좀 없기도 하고 성격이 원래 좀 템퍼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그래요. 내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거기 때문에 필터 없이 나가는 경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브라더들 다시 한번 고맙고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고 이거 편집해서 내가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조초 간다. 빠이.